서울 강남의 한 대기업 본사 빌딩 30층 위넥스 그룹의 마케팅 전략팀 사무실에는 오늘도 키보드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 중심에서 정하윤 대리가 모니터를 응시하며 기획서를 다듬고 있었죠. 3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대리 직급인 하윤은 팀에서 가장 성실하고 일 잘하는 직원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남성 위주의 조직 문화 속에서 그녀의 노력은 늘 과소평가되곤 했어요. 하윤 대리, 또 야근하려고? 집에 기다릴 사람도 없으니까 편하겠네. 최지원 주임의 농담 섞인 말에 하윤은 씁쓸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일만 파는 여자라는 시선이 팀 곳곳에 깔려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하윤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어요. 후배들에게는 언제나 따뜻했고 업무에서는 누구보다 꼼꼼했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의 변화가 찾아온 건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오늘부터 우리 팀에 신입사원이 한 명 들어옵니다. 백 팀장의 소개와 함께 나타난 이는 28살의 이도윤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정중한 인사까지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이도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도윤의 첫 며칠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업무 파악이 더디고 발표할 때마다 말을 더듬었죠. 쟤 정말 서울대 나온 게 맞나? 요즘 신입들 수준이 이 정도야?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도윤의 귀에 들리지 않을 리 없었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앉아있는 도윤을 보며 하윤만은 마음이 쓰였습니다. 도윤 씨, 같이 점심 드실래요? 하윤의 제안에 도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선배님들끼리 편하게 드세요. 뭔 소리예요. 우리도 처음엔 다 그랬어요. 같이 가죠. 하윤의 따뜻한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눈에는 묘한 감정이 스쳤어요. 이 회사에서 자신을 진짜 사람으로 대해주는 첫 번째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죠. 식당에서 하윤은 도윤에게 업무 노하우를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엔 다 어려워요. 저도 신입 때 얼마나 실수했는지 몰라요. 하윤의 격려에 도윤은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 덕분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윤은 하윤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후배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챙기는지를 말이죠. 하지만 하윤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10년째 대리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녀에게 조직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어요. 특히 백 팀장은 하윤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하윤 대리는 언제까지 대리할 거야? 승진도 못하고 결혼도 안 하고 뭐 하려는 건지 모르겠네. 팀 회식 자리에서 나온 백 팀장의 말에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팀장님, 그런 말씀은 하윤이 말을 잇기도 전에 백 팀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 맞다. 도윤 씨도 왔으니까 술 따라드려야지. 신입이 윗사람 술 따르는 건 기본 아니야? 도윤은 당황한 표정으로 술잔을 들었지만 손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술을 따르려는 순간 하윤이 재빠르게 나섰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도윤 씨는 아직 적응 중이니까요. 하윤의 개입에 백 팀장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윤 대리는 신입 챙기는 것도 일이야? 요즘 선배들이 너무 물러져서 문제라니까. 그 말에 다른 동료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지만 도윤만은 하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도윤이 하윤에게 다가왔어요. 선배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뭐료 당연한 거죠. 도윤 씨도 우리 팀 사람인걸요. 하윤의 자연스러운 대답에 도윤은 더욱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대했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부터 도윤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윤이 알려준 업무 요령을 하나하나 체크하며 실력을 늘려갔어요. 도윤 씨 많이 늘었네요. 이 정도면 정말 괜찮아요. 하윤의 칭찬에 도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도윤을 보며 하윤도 흐뭇해했어요. 누군가를 도와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보람찬 일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팀 내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하윤 대리가 도윤 씨만 편애하는 것 같지 않아? 최지원 주임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하윤은 그런 말들을 들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도윤 역시 그런 하윤의 마음을 알기에 더욱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 회사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금요일 오후 갑작스러운 소식이 팀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도윤 씨, 사장실에서 부르신다네. 인사팀 직원의 전화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도윤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요? 왜요? 모르겠어요. 어서 올라가 보세요. 도윤이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윤은 괜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월요일 아침 팀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도윤이 회장 비서실로 정격 발령을 받은 것이었어요. 어떻게 신입이 갑자기 비서실로 가지? 뭔가 이상하지 않아?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사무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백 팀장 역시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요즘 인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네. 신입을 왜 비서실로 보내는 거야? 하지만 하윤만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도윤 씨 잘 됐네요. 열심히 했으니까 인정받은 거 아닐까요? 하윤의 말에 최지원이 비아냥거렸어요. 하윤 언니는 참 순진해. 그냥 낙하산이었던 거 아닐까? 그래도 사람은 좋았잖아요. 성실하게 일했고요. 하윤은 끝까지 도윤을 옹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 하윤을 찾아왔어요. 비서실 발령 소식을 들은 하윤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윤 씨, 정말 축하해요. 비서실이면 정말 중요한 부서잖아요. 선배님. 도윤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배님이 아니었다면 전 여기서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도윤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하윤은 당황했습니다. 뭐려 당연한 일했을 뿐인걸요. 아니에요. 선배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도윤의 말에는 단순한 고마움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윤은 그 깊이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도윤의 마음만큼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윤은 회장 비서실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윤태석 회장은 63세 나이에도 카리스마 넘치는 경영자였어요. 강단 있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회사를 이끌어가는 인물이었죠. 도윤아, 비서실 업무는 어떠냐? 회장의 물음에 도윤은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마케팅팀에서는 어땠나?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주던가? 회장의 질문에 도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부분은 그저 그랬습니다. 하지만 한 분만은 정말 다르셨어요. 누구 말이냐? 정하윤 대리님이요. 저를 정말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회장은 도윤의 말에 흥미를 보였어요. 정하윤 대리라 어떤 사람이던가?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에요. 모든 후배들을 세심하게 챙기시고 일도 정말 잘하세요. 하지만 도윤이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조직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10년째 대리 자리에 계시거든요. 회장은 도윤의 말을 곱씹어 보았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특별한가? 네,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도윤의 확신에 찬 대답에 회장은 미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의 사람 보는 눈을 확인해 볼 좋은 기회인 것 같았거든요. 한편 마케팅팀에서는 도윤의 갑작스러운 승진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있는 것 같아 평범한 신입이 어떻게 갑자기 비서실로 가겠어? 최지원의 말에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하윤만은 여전히 도윤을 믿고 있었습니다. 실력이 있으니까 발탁된 거겠죠. 도윤 씨는 정말 성실했잖아요. 그런 와중에 팀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주어졌습니다. 신제품 출시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이었어요. 백 팀장은 이번 기회에 하윤을 견제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중요해. 실수하면 안 돼. 백 팀장의 압박에 하윤은 평소보다 더욱 신중하게 업무에 임했어요.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도윤은 우연히 마케팅팀 프로젝트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장과의 업무 미팅에서 해당 프로젝트가 언급된 것이었어요. 마케팅팀에서 진행하는 신제품 전략은 어떻게 되고 있나? 회장의 질문에 담당 이사가 답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만 정하윤 대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윤은 하윤의 이름이 언급되자 귀를 기울였어요. 정하윤 대리 말인가? 그 사람 어떤가? 성실하긴 한데 좀 보수적인 면이 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보다는 안전한 방향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사의 평가에 도윤은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하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도윤은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정하윤 대리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뜻인가? 그분은 정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분이에요. 다만 조직 문화상 의견을 내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회장은 도윤의 말에 관심을 보였어요. 자세히 말해보거라. 제가 마케팅팀에 있을 때 하윤 대리님의 아이디어를 많이 봤습니다. 정말 참신하고 실용적이었어요. 하지만 팀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으셔서 도윤의 설명에 회장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프로젝트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군. 회장의 말에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윤이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도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백 팀장이 하윤에게 어떤 함정을 파고 있는지를 말이죠. 며칠 후 마케팅팀에서는 프로젝트 중간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윤이 준비한 전략안은 정말 훌륭했어요. 시장 분석부터 타겟 설정, 마케팅 믹스까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백 팀장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좀 더 공격적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안전한 것 같은데. 백 팀장의 지적에 하윤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충분히 검토했던 내용이었는데요.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경쟁사에게 마케팅 전략의 핵심 내용이 유출된 것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전략이 그대로 베껴져 있잖아. 백 팀장이 분노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팀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동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백 팀장의 시선이 하윤에게 꽂혔습니다. 하윤 대리, 혹시 자료를 외부로 보낸 적 있어?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하윤의 당당한 대답에도 백 팀장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사실 백 팀장은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하윤을 내쫓을 구실을 찾고 있었거든요. 일단 내부 감사를 실시해야겠어. 이런 일이 재발하면 안 되니까. 백 팀장의 제안에 팀원들은 긴장했어요. 내부 감사라는 것은 곧 누군가가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윤은 억울했지만 당당했습니다. 자신은 정말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감사받겠습니다. 저는 떳떳해요. 하윤의 말에
최지원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속으로는 하윤을 의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한편 비서실에서 이 소식을 들은 도윤은 크게 놀랐습니다. 하윤이 그런 일을 할 리 없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도윤은 회장에게 상황을 보고했어요. 회장님, 마케팅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자료 유출 건으로 정하윤 대리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회장은 도윤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절대 그럴 뿐이 아닙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도윤의 확신에 찬 대답에 회장은 흥미를 보였어요.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있나? 그분의 인품을 봤습니다.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이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그렇다면 진실을 확인해 봐야겠군, 회장님. 제가 직접 조사해 보겠습니다. 도윤의 제안에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하거라. 도윤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마케팅팀의 자료 접근 기록을 확인하고 관련 인물들의 동선을 파악했어요.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백 팀장이 몰래 경쟁사 관계자와 만난 흔적이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백 팀장이 의도적으로 하윤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다는 증거까지 찾아낸 것이었어요. 도윤은 수집한 증거를 들고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본 회장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이런 일이 정하윤 대리는 완전히 무고합니다. 오히려 백 팀장이 모든 것을 조작한 것 같습니다. 내부 감사가 시작되면서 마케팅팀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하윤은 연일 조사실에 불려가 신문을 받았어요. 정하윤 대리, 정말로 자료를 유출한 적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맹세코 그런 일은 없었어요. 하윤의 간절한 호소에도 조사관들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팀 내에서도 하윤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정말 하윤 언니가 그런 일을 했을까? 글쎄, 요즘 승진도 안 되고 힘들어 했으니까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하윤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앉아있는 하윤을 보며 최지원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하윤 언니, 괜찮아? 최지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응, 괜찮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하윤의 담담한 대답에 최지원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속으로는 하윤을 의심했으면서도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니 정말 무고한 것 같았거든요. 백 팀장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윤 대리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한 거야? 증거도 명확하잖아. 사실 백 팀장이 말하는 증거는 조작된 것들이었어요. 하윤의 컴퓨터에서 외부 메일 발송 기록을 만들어 놓고 경쟁사와의 접촉 흔적도 꾸며 놓았거든요. 조사가 계속될수록 하윤의 상황은 더욱 불리해졌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정말 사직해야 할 것 같아. 하윤은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1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회사에서 이런 누명을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한편 도윤은 회장에게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충분하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된 것 같군. 회장의 결단에 도윤은 안도했어요. 드디어 하윤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갑작스럽게 전 직원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참석한다는 소식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뭔가 큰일이 터진 것 같아. 마케팅팀 문제 때문인가? 사무실은 술렁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회장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엄숙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회장의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마케팅팀 자료 유출 건에 대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자신의 무고함이 증명될 수 있을까요? 조사 결과 정하윤 대리는 완전히 무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회장의 선언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하윤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억울함이 풀린 것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누구입니까? 누군가의 질문에 회장이 차갑게 답했어요. 백 팀장입니다. 회장의 발표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백 팀장은 얼이 빠진 채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왜 증거가 명확합니다. 경쟁사와의 은밀한 접촉, 의도적인 증거 조작, 그리고 무고한 직원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시도까지. 회장의 냉정한 말에 백 팀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백 팀장은 즉시 해고 조치합니다. 그리고 정하윤 대리에게는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회장이 하윤을 향해 고개를 숙이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하윤에게 집중되었어요. 하윤은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인사를 드렸어요. 회의가 끝난 후 동료들이 하윤에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하윤 언니, 정말 미안해. 의심해서 최지원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하윤은 따뜻하게 웃었어요. 괜찮아, 다들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윤의 너그러운 마음에 동료들은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그런데 하윤은 마음 한편으로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억울함은 풀렸지만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1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지만 결국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서글펐습니다. 정말 여기가 내 자리일까? 하윤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며칠 후 하윤은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간단한 한 줄과 함께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사직서를 보며 하윤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 회사에서의 1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거든요. 도윤은 하윤의 사직서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떠나려고 하실까? 급하게 마케팅팀으로 달려갔지만 하윤은 이미 퇴근한 후였어요. 도윤은 하윤의 핸드폰으로 연락했습니다. 선배님, 왜 사직하시려고 해요? 도윤 씨 이제 여기서 계속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선배님은 무고하다고 밝혀졌잖아요. 도윤의 간절한 목소리에 하윤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한번 의심받은 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지쳤어요. 하윤의 솔직한 마음에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선배님께서 떠나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선배님이 유일하게. 도윤이 말을 잇지 못하자 하윤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도윤 씨는 잘할 거예요. 비서실에서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선배님은. 도윤은 자신의 진짜 정체를 말하고 싶었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하윤은 정말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만류했지만 하윤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정말 아쉽네요. 이런 훌륭한 인재를 잃게 되다니. 인사팀장의 말에 하윤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윤이 회사를 떠난다는 소식이 회장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도윤이 직접 보고한 것이었어요. 아버지, 정하윤 대리가 사직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자네 기분이 어떤가? 회장의 질문에 도윤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그분 같은 사람을 잃는 건 회사로서도 큰 손실이에요. 도윤의 진심 어린 말에 회장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나? 그분은 진짜 실력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도 가지고 계시고요. 회장은 도윤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단순한 동료의 이상의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혹시 그 사람을 다시 데려오고 싶은가? 회장의 질문에 도윤은 머뭇거렸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특별한 제안을 해보자. 회장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어떤 제안이요? 새로 신설할 전략기획실에 부실장 자리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회장의 제안에 도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부실장이라면 상당한 고위직이었거든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다. 실력 있는 사람에게는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지. 회장의 결정에 도윤은 기뻐했어요. 드디어 하윤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틀 후 하윤에게 회장실로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회장실로 향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정중하게 인사를 드린 하윤에게 회장이 따뜻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앉아보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네. 오늘부로 자네를 우리 회사 전략기획실 부실장으로 임명하고 싶다. 회장의 발표에 하윤은 깜짝 놀랐어요. 저를요? 하지만 저는 이미 사직서는 반려했네. 그리고 이건 정식 제안이야. 회장의 진지한 표정에 하윤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실장을 너무 과분한 자리 아닌가요? 하윤의 겸손한 반응에 회장이 웃었어요. 과분하지 않아. 자네가 그동안 보여준 실력과 인품을 생각하면 당연한 대우야. 그런데 왜 갑자기? 우리 도윤이가 추천했네. 자네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이야. 하윤은 도윤이 자신을 추천했다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도윤 씨가 저를, 사실 도윤이는 우리 회장의 아들이야. 회장의 폭탄 발언에 하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도윤 씨가 회장님의? 그래. 그런데 그 아이가 자네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더군. 도윤이 말하길 자네가 유일하게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줬다고 하더네. 회장의 말에 하윤은 그때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모든 사람이 무시할 때 자신만은 도윤을 따뜻하게 대했던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몰랐습니다. 어떤가? 우리와 함께 일할 생각은 없나? 회장의 제안에 하윤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부실장이라는 자리는 정말 꿈도 꾸지 못했던 자리였거든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윤의 승낙에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회장실에서 나온 하윤은 복도에서 도윤과 마주쳤습니다. 도윤 씨,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당황하는 하윤에게 도윤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냥 도윤 씨라고 불러주세요. 선배님 고마워요. 도윤 씨 정말 고마워요. 하윤의 진심 어린 감사에 도윤도 흐뭇해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선배님께 많이 배워야겠어요. 도윤의 겸손한 말에 하윤이 웃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제 저야말로 도윤 씨에게 배워야죠. 아니에요.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걸 가르쳐 주신 분은 선배님이에요. 소중한 게 뭔데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마음이요. 도윤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하윤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이 그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이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였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도윤 씨,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네, 선배님, 이젠 정말 곁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회사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윤은 부실장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과 긴장을 느꼈고, 도윤은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기쁨을 만끽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습니다.